만약 워싱턴주의 깊이가 8만 피트가 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죽은 동물이 다시 살아나고 얼음이 불에 붙어 몇 달 동안 타오르며 누군가 이 구멍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무장 군인들과 함께 정부가 나타나는 그런 구멍 말입니다. 이건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바로 조로건 익스피리언스 세계관에서 가장 흥미롭고 논란이 많은 미스터리 중 하나인 멜의 구멍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백만 명을 사로잡고 수십 년간 과학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전설적인 구덩이 뒤에 숨겨진 모든 주장, 모든 음모, 그리고 진실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멜의 구멍 이야기는 워싱턴주 매너스텟시 리즈의 외딴 언덕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멜 워터스라는 남자가 우리가 지질학, 물리학, 그리고 현실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거스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죠. 워터스가 1997년 아트벨의 코스트 투 코스트 암 라디오쇼에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정부의 은폐, 의문의 실종, 초자연적 현상,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연구자들을 당혹게 하는 과학적 불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히 매력적인 이유는 5년에 걸친 라디오 출연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가 발전했고 매번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이전보다 더 충격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구로 15마일 이상 똑바로 뻗어 있으며 낚싯줄이 끝없이 들어가는 심연의 구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깊이는 이 미스터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 발견과 초기 실험 멜 워터스는 매너스텟시 리즈에 있는 자신의 부지로 이사했을 때 명성이나 부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온을 찾아온 사람이었고 우연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범한 특징을 가진 땅을 구매하게 된 것이죠. 지름이 약 9피트이고 돌로 된 옹벽으로 둘러싸인 이 구멍은 이전 소유주들과 이웃들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쓰레기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멜의 주의를 처음 끈 것은 구멍의 외관이 아니라 그 행태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쓰레기를 버려도 구멍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냉장고, 낡은 타이어, 고장난 가전제품, 생활 쓰레기들이 이 구덩이에 버려졌지만 눈에 띄게 쌓이는 것 없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적 또한 마찬가지로 불안했습니다. 물체를 구멍에 던졌을 때 메아리도, 부딪히는 소리도, 무언가가 바닥에 닿았다는 어떤 신호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리의 완전한 부재는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위반하며 이것이 단순한 깊은 구멍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임을 즉시 암시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로 결심한 멜은 자신의 낚시 전문 지식을 활용해 깊이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낚싯줄에 1파운드짜리 추를 매달고 어둠 속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500피트를 내렸지만 추는 여전히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멈췄겠지만 멜의 호기심은 집착으로 변해 있었죠. 그는 줄을 회수하고 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라이프세이버 사탕을 매달았습니다. 다시 끌어올렸을 때 사탕은 완전히 건조했고 이는 구멍 깊은 곳에 고인 물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로써 지하 호수나 지하 수면의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멜은 낚싯줄 스프를 계속해서 추가하며 측정을 이어갔습니다. 5,000피트는 10,000피트가 되고 20,000피트, 그리고 50,000피트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줄을 다 썼을 때 그는 지구 속으로 80,000피트, 즉 15마일 이상을 내려갔지만 여전히 바닥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알려진 가장 깊은 동굴 시스템은 겨우 약 7,200피트에 불과합니다. 가장 깊은 광산 갱도는 약 12,600피트까지 뻗어 있죠. 심지어 인간이 만든 가장 깊은 시추공인 러시아의 콜라 슈퍼딥 프로젝트조차 산업 장비로 수십 년간 시추한 끝에 4230피트에 도달했습니다. 멜은 간단한 낚시 장비로 그 2배 깊이를 측정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 현상 구멍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똑같이 신비하고 불안했습니다. 동물들은 그 지역에 대해 공황에 가까운 본능적인 두려움을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순종적이고 차분했던 멜의 개들은 땅에 발톱을 받고 구멍에서 수십 피트 이내로 접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야생 동물들은 그 근처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덩이 근처에서는 새도, 곤충도, 어떤 종류의 야생 동물도 발견할 수 없었죠. 더욱 불안한 것은 이웃들이 겪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이웃은 사랑하던 개가 죽은 후 그 사체를 구멍에 던져 처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결정은 다소 의문스러울 수 있지만 멜의 구멍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주장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개의 사체를 처리한 지 며칠 후 그 이웃은 자신의 개와 똑같이 생긴 동물이 부지 근처 숲속을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개라고 확신했는데 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똑같은 무늬를 가졌으며 특유의 걸음걸이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동물을 불렀을 때 동물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완전히 낯선 사람을 만난 것처럼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부활 이야기는 불가능하게 들리지만 구멍 주변에서 보고된 기이한 현상들의 패턴과 일치합니다. 전자기적 효과도 똑같이 기이했습니다. 구멍 근처로 가져온 라디오 장비는 처음에는 잡음이 심해지다가 이내 알 수 없는 출처의 방송을 수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멜은 자신의 라디오가 수십 년은 된 듯한 음악을 포착하고 이어서 그의 발견보다 30년 전인 1967년에 열렸던 야구 경기 중계를 수신했던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이것들은 희미한 녹음이나 멀리서 새어 들어오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멜에 따르면 오디오 품질은 마치 방송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수정처럼 맑았다고 합니다. 3. 정부 개입과 은폐. 멜이 자신의 발견을 세상과 공유하기로 결심한 순간은 정부 개입과 은폐 의혹이라는 복잡한 거미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997년 2월 21일 아트벨의 코스트 투 코스트 암 라디오쇼에 그가 처음 출연한 방송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취자에게 도달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불길했습니다. 방송 후 4일 만에 무장 군인들이 멜의 부지 주변에 경계선을 설치하고 차량과 장비로 모든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멜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그는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한 항공기 사고가 부지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군인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 설명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락의 흔적도, 연기도, 파편도, 긴급 차량도 없었고 그 지역에서 실종된 항공기에 대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멜이 자세한 내용을 묻고 지휘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자 사복 차림의 한 남자가 다가와 소름 끼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관리는 멜의 재산권이 이제 의심스럽다고 알리며 만약 그가 계속 질문한다면 마약 실험실과 같은 불법 활동의 증거가 쉽게 발견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멜이 언론에 연락하겠다고 위협하자 그 남자는 웃으며 어차피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는 대응의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당국은 노골적인 위협이나 폭력 대신 심리적 압박과 법적 위협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멜의 이야기가 이미 너무나 특별해서 정부의 괴롭힘에 대한 추가 주장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나는 사람의 필사적인 날조처럼 보일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상공에 조용히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은 아마도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항공 제한은 가볍게 시행되지 않으며 기존의 비행 제한을 멜의 부지를 포함하도록 확대한 것은 당국이 그 장소가 공중 관측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시사합니다. 4. 의문의 실종과 귀환 초기 라디오 출연 이후 멜 워터스는 아무런 설명 없이 3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그의 전화는 끊겼고 그의 부지는 군 통제하에 있었으며 아트벨이 그에게 연락하려는 반복적인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누군가가 정부의 비밀을 폭로한 직후에 사라진다면
그것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보다는 오히려 입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멜이 2000년에 코스트 투 코스트 IM으로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는 믿기 힘든 한계를 더욱 밀어붙이는 엄청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예정되었던 세 번째 라디오 출연 당시 조카를 만나러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당국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멜에 따르면 승객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경찰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승객은 신문을 받고 다른 버스로 옮겨졌는데 멜은 거기서 의문의 상황 속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다음 뚜렷한 기억은 12일 후 샌프란시스코의 한 골목에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겪은 시련의 물리적 증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지갑과 신분증은 사라졌고 팔에는 바늘 자국과 테이프 잔여물로 최근에 정맥 주사를 맞은 분명한 흔적이 있었으며 등 쪽 어금니 여러 개가 뽑혀 있었습니다. 그는 입안에서 피맛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사이의 시간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종된 시간, 의료시술, 기억 상실 등을 포함하여 보고된 외계인 납치 경험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였는지, 의도적인 오도였는지, 아니면 더 사악한 무언가의 증거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돌아온 후, 멜은 자신의 금융생활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은행 계좌는 비워졌고, 그는 자신이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법적 조치를 당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가 부재 중인 동안 그의 부지에는 전력선, 정화조 시스템, 포장도로가 설치되었는데 그 어느 것도 그가 요청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귀환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가 받은 제안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단체들이 그에게 접근하여 미국 밖으로 영구 이주하고 포괄적인 비밀 유지 계약을 맺는 대가로 연간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억 원의 그의 부지를 임대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그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농업적 또는 주거적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시사할 만큼 상당했습니다. 멜은 그 거래를 받아들이고 2년 동안 호주로 이주했지만 가족 문제로 결국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귀국은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비범한 장으로 이어질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멍의 발견 망명 생활 동안 멜은 그의 라디오 출연을 듣고 자신들의 땅에 있는 무언가와 유사점을 인식한 네바다의 한 원주민 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재래식의 이해를 거부하는 특성을 가진 또 다른 끝없는 구멍을 조사해달라고 초대했습니다. 바스크족 양치기들이 사용하는 공공토지에 위치한 이 두 번째 구멍은 지역사회에 200년 이상 알려져 있었습니다. 돌옹벽이 있는 멜의 구멍과 달리 이 구덩이는 눈에 보이는 한 아래로 뻗어 있는 금속 칼라와 내벽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금속 표면은 만지면 따뜻했고 무거운 도구로 쳐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 장소에서 수행된 실험들은 물리학과 화학의 기본 법칙에 도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얼음 양동이를 구멍 속 1000피트 아래로 내렸다가 표면의 얼음이 녹은 후에 회수했을 때 물에 잠겼던 얼음은 구멍에 옮기에도 불구하고 녹은 흔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 얼음은 더 이상 만져도 차갑지 않았고 마른 소금 결정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변형된 얼음을 불 위에서 녹이려고 했을 때 그것은 녹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이 붙어 몇 달 동안 계속 타올랐습니다. 이 타는 얼음은 주변 공기 중에서 수분을 너무나 효과적으로 끌어당겨 완전히 건조한 미세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근처에서는 수증기가 즉시 흡수되었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끓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실험은 바스크족 양치기들이 구멍 속으로 내리기로 결정한 살아있는 양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멜의 원래 구덩이에 대해 보였던 것과 똑같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이 구멍에 대해서도 보였고 양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것에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약 1000피트 깊이에서 양의 몸부림은 완전히 멈췄고
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상한 윙윙거리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30분 후, 그들은 상자를 회수했고, 양은 죽었지만 외관상으로는 변함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생물학적 설명을 거부하는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양의 체강 안에는 공기에 노출되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대한 종양 같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성장을 잘라 열었을 때 그들은 메리테아 같은 물개 모양의 생물이라고 묘사한 것을 발견했는데 이 생물은 탯줄로 종양 조직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생물이 틀림없이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주변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였고 마치 돌아가려는 듯 구멍 가장자리로 기어갔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사람들을 연구한 후 그것은 메리 의미심장한 눈빛이라고 묘사한 것을 그들에게 보내고는 시면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이 만남 이후 멜은 이전에 진단받았던 말기 식도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료 검사 결과 6개월 안에 그를 죽였어야 할 상태가 그의 몸에서 더 이상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6. 확장되는 미스터리 타는 얼음 이야기는 바스크족 양치기 중 한 명이 난방을 위해 불을 내는 얼음 일부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가져가면서 더욱 극적인 전환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비범한 발견의 실용적인 적용처럼 보였습니다. 얼음은 꾸준히 타면서 일관된 열을 제공하는 동시에 부자연스럽게 건조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얼음의 수분 흡수 특성은 누구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오두막 주인은 얼음이 그의 피부와 호흡을 통해 몸에서 물을 끌어당기면서 끊임없이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가 마실 물을 끓일 때 수증기는 즉시 얼음이 담긴 난로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상황은 난로가 얼음의 명백한 중력이나 자기적 특성을 지탱할 수 없게 되자 오두막 바닥을 뚫고 아랫땅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악화되었습니다. 주인이 구멍을 막고 계속해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난로는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오두막 전체가 무너져 먼지로 변한 것을 발견했고 타는 얼음이 담긴 난로는 땅속 5피트 아래로 내려가 완벽하게 매끄러운 벽에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난로를 꺼내기 위해서는 산업용 크레인 장비가 필요했고 그때조차도 그것이 만든 구멍은 자연적으로 메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스크족 양치기들은 원래 실험에서 나온 생물이 가끔씩 라디오 장비를 통해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보고했으며 그들이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삐 소리와 딸깍거리는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그 존재는 얼음이 위험하며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행성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통신 내용은 녹음되었다고 알려졌으며 아트벨은 반복해서 증거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멜은 이 현상들에 대한 사진, 비디오 녹화, 오디오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 네바다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전 실종과 마찬가지로 멜 워터스는 이 약속을 한 후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7. 과학적 현실 점검 지질학적 관점에서 볼 때 멜의 구멍을 둘러싼 주장들은 물리학과 지구과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도저히 조화될 수 없는 근본적인 불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매너스텟이 리지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작업을 포함하여 동부 워싱턴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지질학자 잭 파웰 박사는 그런 구멍은 존재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것으로 알려진 자연 동굴 시스템인 조지아의 크루베라 동굴은 지표면 아래 약 7,200피트에 이릅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깊은 굴착인 러시아의 콜라 슈퍼딥 시추공은 4230피트에 도달하기 위해 수십 년간의 첨단 시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 두 프로젝트 모두 8만 피트 깊이의 구멍을 지속적인 공학적 지원 없이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극심한 열, 압력, 그리고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멜이 측정했다고 주장하는 깊이에서는 온도가 섭씨 1650도를 초과하여 어떤 낚싯줄이라도 바닥에 닿기 훨씬 전에 녹여버릴 것입니다.
그런 깊이에서의 압력은 어떤 빈 공간이라도 숨기기 불가능한 첨단 공학 시스템에 의해 적극적으로 지지되지 않는 한 즉시 붕괴하게 만들 것입니다. 파월 박사는 멜의 이야기의 실제 영감이라고 믿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앨렌스버그 북서쪽에는 들판으로 비스듬히 내려가는 오래된 광산 갱도가 있습니다. 파월 박사가 어렸을 때 탐험했던 이 갱도는 활발한 채광 작업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300피트 깊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파월 박사는 멜이 이 버려진 광산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의 정교한 허구적 서사의 기초로 사용했다고 제안합니다. 구멍 주변에서 보고된 전자기적 이상 현상 또한 과학적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라디오 신호는 멜이 묘사한 방식으로 단단한 암석과 흙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수십 년 전의 방송이 어떻게든 지질 구조를 통해 보존되고 재전송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작이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위반합니다. 8. 물리적 증거 찾기 회의론자들과 신봉자들 모두 수십 년 동안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멜의 구멍에 대한 물리적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탐험대가 GPS 좌표, 금속 탐지기, 지질 조사를 사용하여 매너스텟시 리지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멜의 설명과 일치하는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2001년 초자연 학회라고 자칭하는 단체가 물리학자, 지질학자, 그리고 여러 국가의 조사관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수색을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1961년에 그 구멍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지하 외계인 기지와 UFO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묘사한 아메리카 원주민 주술사 레드 엘크가 이끌었습니다. 탐험대는 싱크홀과 버려진 채광 작업장을 포함한 몇 가지 흥미로운 지질학적 특징들을 발견했지만 멜 워터스가 묘사한 끝없는 구덩이와 유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색자들은 자신들의 발견을 광범위하게 기록했으며 그 지역에 대한 상세한 지식과 정교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구멍을 찾지 못한 것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더 최근에는 인터넷 연구자들이 위성 이미지와 라디오 방송의 지리적 단서를 사용하여 멜의 부지라고 믿는 곳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조사들은 버려진 건물들과 심지어 멜의 묘사와 피상적으로 일치하는 돌로 둘러싸인 구멍까지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조사했을 때 이 구멍들은 재래식 깊이에서 바닥이 명확하게 보이는 평범한 우물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야기의 허구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정황 증거는 앨렌스버그 지역에 멜 워터스가 살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장기 거주자에게 반드시 존재해야 할 재산 기록, 유권자 등록, 공과금 연결 및 기타 문서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멜 워터스가 가명을 사용했거나 완전히 허구의 인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9. 테라서버 미스터리. 처음에 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야기의 한 요소는 구글 어스 이전에 있었던 초기 위성 매핑 서비스인 테라서버의 검게 칠해진 지역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처음에 멜이 이 검게 칠해진 지역을 발견하고 구멍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편리한 설명으로 그의 이야기를 꾸몄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연구자들이 테라서버가 멜의 첫 라디오 출연 6개월 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는 처음에 아트벨에게 전화했을 때 검게 칠해진 지역에 대해 알 수 없었으므로 그의 이야기가 이 이상 현상을 선행하고 예측했거나 아니면 그의 폭로의 결과로 블랙아웃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매핑 서비스에서 이 블랙아웃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은 전체 이야기에 또 다른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그 지역의 일상적인 군사 또는 보안 작전이 일시적인 위성 이미지 제한을 필요로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시점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멜의 이야기와의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10. 코스트 투 코스트 M의 역할. 이 이야기에서 아트벨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코스트 투 코스트 M의 진행자로서 벨은 비범한 주장을 재미있고 신뢰성 있게 보이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그의 인터뷰 스타일은 게스트들이 공격적인 질문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하면서도 순진해 보이지 않을 만큼의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벨은 그의 청중이 엄격한 과학적 분석이 아닌 미스터리와 경이로움을 찾아 쇼에 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멜의 구멍 이야기는 코스트 투 코스트 청취자들이 원했던 것을 정확히 제공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일 만큼 상세하고 매혹적일 만큼 비범하며 여러 에피소드에 걸쳐 관심을 유지할 만큼 복잡한 이야기였죠. 멜 워터스와의 5년간의 간헐적인 접촉 내내 벨은 일관되게 물리적 증거, 사진, 그리고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반복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 중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하지만 벨은 이야기 자체가 진실 여부보다 더 가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멜에게 계속해서 방송 시간을 주었습니다. 멜의 구멍이 주는 재미는 사실적 정확성을 초월했습니다. 벨은 수백만 청취자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초자연적 논의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현대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벨과 멜 워터스는 인터넷 시대에 딱 맞는 완벽한 도시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11. 심리적 매력 멜의 구멍의 지속적인 인기는 인간 심리와 미스터리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뿌리 깊은 욕구에 호소합니다. 지도에 표시되고 측정된 우리의 세계에 아직 탐험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 존재할 것이라는 희망, 당국이 대중에게 비범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 그리고 현실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마법 같을지도 모른다는 소망입니다. 멜의 구멍은 또한 미개척지, 숨겨진 지식, 그리고 개인의 발견에 대한 특정한 미국 신화에 맞닿아 있습니다. 뒷마당에서 지질학적 불가능성을 우연히 발견하는 외로운 지주의 이미지는 금강 발견, 석유 발견, 그리고 미국 민속을 정의하는 다른 갑작스러운 운명의 역전 이야기와 공명합니다. 단순한 깊은 구멍에서 시간 여행, 외계인 접촉, 부활, 그리고 정부 음모를 포함하는 포털로 이야기가 진화한 것은 현대 전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각 라디오 출연은 이전 요소들을 바탕으로 구축되면서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결과에 투자하게 만드는 새로운 복잡성을 도입했습니다. 멜이 자신의 이야기로 돈을 벌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많은 신봉자들에게 그 신뢰성을 더합니다. 책을 팔거나 투어 비용을 청구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일반적인 사기꾼들과 달리 멜 워터스는 그의 폭로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이득도 얻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동기의 부족은 비범한 가능성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12. 최종 분석 초기 주장부터 과학적 불가능성, 그리고 물리적 증거의 완전한 부재에 이르기까지 멜의 구멍 이야기의 모든 측면을 검토한 후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이것이 수년간의 라디오 출연을 통해 발전된 정교한 허구적 서사였다는 것입니다. 멜 워터스가 한 명의 개인이었든 공동 작업자 그룹이었든 혹은 아트벨 자신이 자신의 쇼를 위해 콘텐츠를 만든 것이든 그 이야기는 거의 확실하게 실제 사건에 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멜의 구멍이 문화에 미친 영향은 진실 또는 허구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조사, 토론, 그리고 창작물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청중이 자신의 연구와 이론을 통해 신화를 개발하고 확장하는 데 투자하게 되는 협력적 스토리텔링의 걸작을 대표합니다. 이야기의 정부 관련 요소들은 거의 확실히 허구이지만 군사적 비밀과 특이한 발견의 분류에 대한 진정한 우려를 반영합니다. 과학적 불가능성은 알려진 물리학을 위반하면서도 현실의 본질과 인간 이해의 한계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탐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멜의 구멍이 인간 문화에서 미스터리의 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위성 이미지가 지구의 모든 구석을 보여줄 수 있고 과학기기가 현상을 놀라운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시대에 진정으로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여전히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우리의 상상력을 심오한 방식으로 사로잡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이로움과 미스터리가 사실적 근거와 상관없이 인간 경험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끝없는 구멍 이야기를 듣든 숨겨진 보물을 찾든 또는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를 탐험하든
우리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측면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멜의 구멍 전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계속 진화하며 새로운 세대의 탐구자, 회의론자, 그리고 이야기꾼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결국 아마도 그 지속적인 영감이 어떤 물리적인 구멍보다 더 가치 있을 것입니다. 멜의 구멍 이야기는 현대 초자연적 풍경에서 가장 정교하고 오래 지속되는 미스터리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 그것이 정교한 사기였다고 믿든, 오해된 자연 현상이었다고 믿든, 혹은 진정으로 비범한 무언가의 증거였다고 믿든, 이 이야기는 놀라운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현재 이해를 넘어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계속 질문하고, 탐색하고, 궁금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중문화와 미지의 것에 대한 인간의 지속적인 매력에 대한 이야기의 영향을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즉각적인 정보와 글로벌 연결의 시대에 멜의 구멍은 미스터리와 경이로움이 여전히 우리 세상에 자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비록 그 자리가 주로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할지라도 말입니다. 라디오 최고의 미스터리 중 하나에 대한 이 조사가 흥미로웠다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더 깊은 이야기들을 위해 꼭 구독해주세요. 멜의 구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교한 허구였을까요? 오해된 현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불가능한 무언가였을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론을 공유해 주시고 알려진 것과 알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를 함께 계속 탐험해 봅시다.